자,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배추도사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상받을 토지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다. 왕버들나무 대신 배추를 심어주십시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아, 혹시 배 소장께서는 지금 LH 네. 예, 직원들 투기 의혹 이쪽 땅에 부근에 땅 없죠? 전혀 없습니다. 아예 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땅을 네. 사시더라도 배추 심을 땅을 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메랄드 그린을 네. 심으시지 말고 보상받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배추를 심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이거 LH 직원들 투기 의혹. 그냥 분노가 아니라 험악합니다. KSOI가 TBS에 의뢰를 해서 5일날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나 LH공사 등 토지주택 개발 관련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72.6%가 동의한다,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네.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 그 자체다. 험악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심이? 바닥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네. LH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오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직후에 뭔가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장관 사퇴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거든요. 과연 오늘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은 당연히 물러나라 그러는데 그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국토위 나가서 현 장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거 빅데이터로 분석한 LH 관련 여론 어떻습니까? 다른 조치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LH를 입력했습니다.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가 LH면은 국가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토지나 또 이 토지에 대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좀 긍정적인 연관어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가장 높은 연관은 투기 두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시흥, 강명 등이 나타나서 이 투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LH 이미지에 점철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특히 주목하는 것은 높은 연관도로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이 서울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정부의 합동 전수조사 결과 오늘 1차 오후에 한 2시에 하는 걸로 제가 좀 기억하는데요. 네네. 정세균 총리가 직접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정부 결과 발표를 믿고서 일단락 될지 아니면 이것이 더 큰 파장이 될지는 단순히 이 LH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내용을 보면 LH와 관련된 감정 분석입니다. 여론조사로는 이것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의혹, 범죄 이런 감성 연관어가 연결되면서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반응은 감성 분석 반응은 14%에 그쳤습니다. 변창흠 장관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 드립니다. 변창흠을 입력했더니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는 국토교통부가 아니었습니다. LH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관도가 투기였습니다. 이 파당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정부로서는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하느냐 그 기로가 오늘 내일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창흠
입력을 했을 때 감성 분석,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긍정적인 반응은 14%에 그쳤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사태 네. 관련해서 볼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조사기관 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 사퇴했다. 그러니까 사퇴와 발언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겠는데 사퇴에 대한 여론으로 볼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공감도는 56.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7.6%로 나타나서 예. 그래도 공감 의견이 높았던 것은 중도층이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예. 좀 이동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이 봤을 때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파장을 통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 또 예. 피로감 이것이 오히려 공감 쪽으로 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 사태 이후에 또 지지율이 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은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극적인 지점인 거죠. 사퇴를 했으니까 그동안 계속 충돌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더 결집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또 대권 후보로 나서야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충돌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정치인으로 대선 후보로 검증이 됐을 때 그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그 능력이 충분하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다 다룰 수 있느냐. 이 검증은 잣대는 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전 총장 사퇴하면서 아예 이제 뭐 반문, 근데 하나의 뭐랄까요, 그 상징적인 인물로 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또 거꾸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 추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 종합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표 결과를 보면은 뭐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살짝 내려오거나 또는 부정평가가 살짝 조금 올라간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중도층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이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조금 이탈하고 또 부동산 LH 이 직원 투기 사태로 이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더 내려간 모습.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윤 전 총장 그리고 LH 직원 투기 사태가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울 쪽 그 대통령 정당 지지율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보궐선거 판세 좀 볼까요? 그 서울 판세도 이 판세를 배추도사가 분석을 드리면 이 LH 사태 그리고 윤 전 총장 또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의 의뢰를 받아서 7일 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자 대결입니다. 박영선 대 안철수 대 박영선 38.7%, 안철수 46.2%, 박영선 대 오세훈 대 박영선 39.3%, 오세훈 43.1%.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가 40%를 못 넘겼습니다. 양자대결에서 이 조사만 놓고 보면요. 그만큼 여기서 더 확장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건 LH 사태 또 윤석열 전 총장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박 전 장관,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철수와 오세훈 두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큰 경쟁력 차이가 안 나거든요. 상당히 이 단일화가 이 협상으로 상당히 또 이 치열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체적으로 양자 대결에서는 강한 편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도 내가 별 차이가 안 난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히려 오세훈 단일화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쳐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변수가 말씀하신 단일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LH 저것 때문에 또 부동산 이게 있는데 다른 또 변수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단일화하고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무엇보다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 40대는 다경선 양자대결 해보면 예. 60대 이상은 보수 야권 단일 후보라면 앞으로 이 50대 표심을 누가 가져갔냐. 그리고 서쪽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이 강서,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예. 관악 예. 이 지역에서의 이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럼 오서방이라고 해볼까요? 50대 서쪽 방향 오서방. 네.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은 예. 한보선 앵커에게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가볼까요? 부산은 지금 가덕도 이슈가 이게 사실 여야 다 그 특별법 다 발의를 했었고요. 이게 통과돼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별하게 어느 쪽에 유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이낙연 대표가 또 2일날 부산을 재차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낙연 예. 전 대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에 아주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부산의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특정 후보에게만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예. 만큼 더 중요한 변수는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대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앞서 이제 5서방을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산도 5서방입니다. 예. 서쪽 낙동강 벨트 쪽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할지 여부가 예. 선거에 판가름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